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본머스의 디나이선 계속해서 영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엔 첼시 쪽 1티어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는 맨로의 입에서 첼시가 디나이선 영입 전쟁 선두에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같이 덧붙인 얘기로는 첼시가 볼플레잉 센터백, 그러니까 공을 잘 차는 센터백을 원하고 빌드업 능력이 좋은 수비수를 원하고 또 오래전부터 하위선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위선의 에이전트 그리고 첼시 구단 측이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첼시가 관심을 가진 디나이선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로마노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5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950억 정도고요. 쉽게 말하면 첼시가 본머스에서 디나이선을 데려오려면 본머스의 오케이, 디나이선의 오케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950억이란 돈을 싸들고 가면 본머스의 오케이는 제끼고 하위선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워낙 디나이선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저 바이아웃이 발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본머스와 장기 계약된 상태라서 저 정도 언저리에서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머스가 디나이선을 유벤투스에서 1520만 유로, 우리 돈 246억으로 사왔는데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선수 농사가 상당히 잘 됐죠. 디나이선이 도대체 얼마나 잘하는 선수일까요? 일단 디나이선은 레알 마드리드, 리버풀, 첼시 등 많은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고요. 최근에 아스날까지 디나이선 영입에 진심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웬만한 빅클럽에서 다 노리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고, 요즘에 빌드업도 되면서 수비력을 갖춘 센터백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게다가 나이까지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디나이선은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장점은 수비력이에요. 아무래도 수비수라는 본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볼플레잉 센터백이라고 하더라도 수비력이 좋아야겠죠. 일단 디나이선의 수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긴 다리를 이용한 태클입니다. 특히 이 태클 중에서도 저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다고 느껴졌어요. 저렇게 슬라이딩 태클 같은 건 발을 뻗는 행위 중에 가장 큰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 태클이 실패했을 때는 다시 일어서서 따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태클의 타이밍이 맞다는 건 그런 태클의 단점을 보완시켜 줄 수 있죠.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태클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비를 성공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하위선이 주발이 오른발이지만 왼발도 아주 잘 쓰거든요. 그런데 이런 특성이 비단 패스할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태클할 때도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 상관없이,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여러 방향에서 태클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하위선이 큰 키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키가 큰 선수들은 민첩한 선수들이 제쳤을 때 이 역동작이 느려지면서 제쳐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위선은 한번 몸이 넘어가더라도 다시 회복해서 따라가는 그런 수비가 키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수하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인터셉트 관련 능력치도 리그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만큼 공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고 있다는 거고 눈치가 빠르다는 거겠죠. 어쨌든 수비의 모든 면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수비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은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빌드업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 생각에 이게 바로 디나이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같은 센터백 내에서 기회 창출이 리그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을 끌고 앞쪽까지 올라와서 직접 크로스를 시도하는 빈도도 있고요. 또 후방 쪽에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선수에게 한 번의 롱패스로 뒷공간에 떨궈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위선은 반대 전환 롱패스도 경기 중에서 많이 시도하는데요. 이 경기당 성공한 롱패스 개수, 그러니까 그 누적치가 리그 최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렇게 디나이선이 먼 거리를 왼발로 반대 전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주로 쓰는 발은 오른발이지만 왼발도 오른발의 퀄리티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 말은 수비한테 어느 방향으로 압박을 받든 저렇게 한 번에 롱패스로 빠져나갈 수 있고요. 또 전방 압박을 사용하는 팀들이 많은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저런 양발의 롱패스 능력이 충분히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이 반만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정확한 패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역시 상대의 압박을 대응하는데
아주 좋은 능력이겠죠. 하지만 패스 성공률 자체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센터백이지만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하고 또 롱패스라는 게 정확도 50% 정도만 나와도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롱패스를 많이 시도하는 선수에게는 전체 패스 성공률의 수치는 약간 사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양발로 이 빌드업이 가능한 것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공권입니다. 디나이서는 이 제공권 자체가 최상위권이다까지는 아니지만 꽤나 준수한 제공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이게 키 197이라고 적어놨는데 195일 때도 있고 7일 때도 있더라고요. 사이트마다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190 중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헤더 싸움에 상당히 유리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헤더로 리그 2득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왼쪽 장면 보시면 토트넘전에서 머리로 득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꽤나 세트피스에서도 유용한 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런 준수한 제공권 대신에 지상경합은 조금 아쉬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맥과이어, 반다이크 같은 통뼈까진 아니기 때문에 상대를 무조건 돌아서지 못하게 하고 몸의 힘으로 막 밀어내고 요런 스타일까지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나이가 어려서 더 성장하면 좋겠지만 완전 무결한 수비수다까지는 아닙니다. 어쨌든 수비력 준수하고 빌드업 능력 좋은 선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 첼시로 갔을 때 마레스카 체제에 잘 맞는지잖아요. 일단 마레스카가 빌드업 할 때 포백을 백3로 바꾸면서 빌드업 할 때가 많죠. 그리고 3위 형태로 빌드업 할 때가 있는데 이제 상대 팀들도 이 두 명, 그러니까 3 앞쪽에 있는 두 명이 공을 받아주는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다가 선수를 붙여놓을 상황들이 많은데 이렇게 그 공 받는 피벗들이 막혔을 때 센터백들이 한 번에 다음 라인으로 넘겨서 좋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 번에 내려오는 잭슨에게 준다든지 아니면 공격형 미드필더들한테 패스를 준다든지 하는 장면이죠. 그랬을 경우엔 이런 빌드업 능력이 아주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발로 자세가 온전하지 않아도 정확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하위선이다 보니까 첼시에게는 더더욱 매력적인 선수가 되겠죠. 최근에 그러니까 첼시가 여름 이적 시장을 앞두고 이 센터백 관련한 링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도 얘기가 나왔고요. 또 본머스의 하위선 그리고 리버풀의 반다이크도 자유계약으로 노렸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서 첼시 구단 자체가 센터백에 대한 열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센터백 코릴, 포파나, 바디아실, 토신, 찰로바 여기 중에서 딱 한 명의 센터백 핵심을 찾기가 쉽지 않고요. 제3자 입장에서 봐도 센터백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과연 첼시는 여름에 수준급 센터백을 영입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